실리콘밸리에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경영인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수많은 결정은 우리를 고단하게 만든다. 연구원들은 이런 현상에 결정피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결정일지언정 결정을 줄이면 인지적 부담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한층 맑아진다. 무언가를 습관적으로 바꾸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습관으로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부터 오후에 활력소를 충전할 점심 메뉴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인지 부담이 줄어들면 재능을 발휘할 공간이 더 커진다. 안녕하세요. 투닥투닥 책인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출판사 갤리온에서 펴낸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에리카 라인은 단순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키워드로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덜 중요한 것은 지워버리라고 프롤로그에서 전합니다. 그럼 저자의 책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잣동산이는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과정을 보자면 이렇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돈을 쓴다. 하지만 이 물건은 곧 기억에서 잊혀진 채 구석에 벌어지고 먼지만 쌓인다. 얼마가 지나면 우리는 새롭고 더 좋은 곳에 눈독을 들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 낭비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쇼핑에 들인 시간, 물건을 보관한 물리적 공간,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대가로 치렀다. 미니멀리스트는 삶이 선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안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창고에 처박혀 있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나 해마다 꺼내기가 내심 귀찮은 크리스마스 장식품에 따르는 실질적인 비용은 그것에 지불한 돈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검색하거나 구입하거나 정돈하거나 보관하거나 수리하면서 보낸 시간도 비용에 포함된다. 그 시간과 에너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자.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 혹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낼 시간을 쓰지 않았는가. 요컨대 삶이 잡동사니에 짓눌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삶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훈을 자주 잊는다. 나의 친구, 룸메이트, 아이, 배우자가 한 가지만 바꾸면 만사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이 함정에 많이 빠진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주변 사람이 나와 같은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희소식을 전하자면 당신은 당신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든 미니멀리즘에 따라오는 정신적인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전혀 없다. 기대를 접고 자기만의 길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다.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되도록이면 신경 쓰지 마라. 대신 자신의 잡동사니를 줄이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리고 소유물을 덜어낼 때 따르는 자유로움과 기쁨을 실감하라. 적어도 직접 모범을 보일 수는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당신 모습에 감동받고 동참하기로 결심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그 기대감이 당신을 행복에서 멀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진정한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의 타고난 장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우선으로 여긴다. 자신이 그 일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미니멀리스트는 모든 일을 전부 도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덜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미뤄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음 전략을 이용해 자신의 일에 우선권을 주고 가장 중요한 업무에 더 집중하라.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나 부업, 취미생활에도 이 전략을 마음껏 적용하라.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나 저마다의 재능을 타고나며 이를 활용할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고 믿는다. 타고난 재능을 찾고 싶다면 우선 당신의 에너지에 집중해 보는 것을 권한다. 에너지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다. 일할 때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것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고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우선으로 여길 때 당신은 세상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30분을) 투자해 한 주 동안 처리해야 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목록으로 만들어라. 당신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에 동그라미를 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각별히 주목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매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 다음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예컨대 잠재적 고객을 창출하지 않는 SNS 계정을 없앨 수 있을까? 이메일로 대체할 수 있는 주간 회의가 있는가? 나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동료에게 쉽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업무 목록을 단순화하고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면 직장에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며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임무에서 다른 임무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임무를 전환하는 과정에 손실되는 시간을 전문 용어로 전환 비용이라고 일컫는다. 손실되는 몇 초의 시간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줄기차게 임무를 전환하다 보면 그때마다 축적된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멀티태스킹은 겉보기에는 효율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반대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실수도 자주 일어난다.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늘리자 시간이 전락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작업에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사에 충성을 바친 어느 남자의 후회. 어느 날 내가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 한 노신사가 내 앞자리가 비어 있냐고 물었다. 그의 질문을 받고 나는 놀랐다. 내가 앉은 자리는 2인용 테이블이었고 주변에 빈 테이블이 군데군데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웃음을 지으며 노트북을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놓고 그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솔직히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말쑥한 차림새의 노인과 나누는 대화가 내 일보다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신사는 자기 나이쯤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질문해도 거리 끌 것이 없다며 농담을 건넸다. 그리고는 내 가족과 취미, 직업을 묻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커피를 다 마신 뒤 지갑과 열쇠를 챙기면서 그는 지금도 내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옳지 않았던 승진을 했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가족에게 소홀했지요. 나와 가족보다 상사에게 더 충실했고 가족에게 소홀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노신사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행운을 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의 집이 어떤 모습인지는 전혀 몰라도 내 앞에 선 이 사람은 분명히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했다. 미니멀리스트의 사고방식은 삶이 그에게 건넨 선물이었다. 비록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말이다. 나는 친구들과 보조를 맞추어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서 할만해? 라고 말했다. 한 친구가 대답했다. 글쎄, 아직 울진 않았어. 그러면 됐지 뭐.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헬스장에 새로 생긴 스피닝 수업을 들으며 농담을 나눴다. 성인이 된 이후 내내 나는 이런 친구 관계를 꿈꿨다. 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고 친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친구 관계를 간절히 원했다. 헬스장 자전거에 앉아 우리는 스트레스, 결혼 생활의 기쁨, 자녀 교육, 삶의 소소한 일에서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로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1938년 이후 남성 724명의 생애를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건강, 일, 가정생활 등에 관해 질문했다. 흥미롭게도 이 방대한 규모의 연구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직책, 수입 수준, 종교적 유대, 자녀의 수가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단순한 삶이 단순하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인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